안녕하십니까, MC 사세입니다. 자, 지금 장마 시즌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있고, 저도 오늘 좀 모임에 있다가 어제 저희가 MT가 있었는데 갔다가 오는데 동작대교에서부터 가양대교까지 지금 전면 통제, 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가 바이크 타는 시간도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좀 주춤하죠. 또 이런 날은 보통 자가 정비를 하는데 집에 뭐 외국처럼 게러지가 있는 게 저희는 또 아니잖아요. 이게 생활형 자가 정비. 지하 주차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날은 습도도 높고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뭐 하기가 자가 정비도 좀 힘들 때예요. 지금은 시즌상. 그래서 오늘은 좀 바이크를 못 타니까 영상 컨텐츠를 또 이전부터 준비했던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오토바이 자가 정비 요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그런 완전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보분들이 이 자가 정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오토바이 바이크를 완전히 자가 정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원래 이런 거 영상을 후 녹음할 때는 스크랩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방에 논스톱으로 가는데, 그래서 발음도 좀 세고 좀 단어 선택도 좀 힘들 때가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를 좀 말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토바이 자가 정비 들으시는 분들이 어렵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거 막 가서 막 힘들고, 힘든 부분 많습니다. 솔직히 힘든 부분 많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은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파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눈 거는, 오늘은 뭐 공구를 소개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의 전반적인 앞에 맥락,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면은 무슨 장점이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가 정비를 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바이크 경력은 오래됐는데 바이크를 그냥 센터에 맡기거나 그러지 제가 자가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전부터 제가 자가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요 중국산입니다. 요런 블럭입니다. 블럭. 요거 모타드 BMW 이거 카피 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요걸 샀는데, 이거 닌자 H2라고 샀는데 이건 사지 마세요. 이건 뭐 약간 옛날 VF 갖고 닌자 같지가 않아요. H2 같지가 않고, 요거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BMW 요거는 좀 만드는 재미도 있고 꽤 괜찮습니다. 요거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십자인대 수술하고 집에서 좀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블록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왜냐면 테크니카잖아요. 레고 테크니카. 그래서 레고 테크니카 자동차를 한번 사서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 레고 테크니카는 이 카피품도 엔진 블럭이랑 이런 것들이 다 구동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남자들은 이런 기계를 만지고 뭐 조작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저 또한 하는 일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럭을 만들다가 바이크 블럭을 한번 사서 했는데 이게 재밌고, 내가 아는 바이크의 작동 원리가 좀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이런 걸 하니까 이게 또 만져보면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스쿠터가 있었는데 이 스쿠터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왜 스쿠터냐, 이게 나중에도 제가 이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사실 스쿠터는 자가 정비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하실 때 이거 내가 만졌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근데 분명히 그런 단점도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접근했다 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할 건데, 특히나 뭐 엔진 오일 교체는 하는데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 교체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브레이크 액이나 이런 거. 왜냐면 이건 브레이크는 생명이랑 직결되잖아요. 이거 잘못했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 블로그를 하다가 조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부터 봤던 뭐 포드 앤 페라리 그런 영화를 봐도, 그 외국인들은 그 게러지에서, 제가 제 친구 외국인 친구들 만나 게러지에서 다 해요. 게러지에서 자기들 엔진을 갈고 뭐 다 하잖아요, 정비하고. 그런 것들이 좀 부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내 건데 이거 뭐 내가 사서 뭐 리스 렌탈 해가지고 쓰고 반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 바이크들은. 그래서 이거 내 건데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쿠터를 시작한 게, 뭐 망가져서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 잘못이니까. 이 자가 정비의 모든 책임은 하시는 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정비입니다.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정비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이 자가 정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자가 정비를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바이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생깁니다. 예, 오늘 좀 안경을 꼈습니다. 약간 박사님 포스로 가려고. 예, 원래는 사실 제가 요즘 이게 가까이 있는 거는 그래도 보는데 멀리 있는 게 좀 희미하게 보여요. 예, 이게 점점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 장점은 내 바이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생깁니다. 왜냐면 내가 만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 거에 대한 내 소유욕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 애착이 생기면 뭐가 좋냐면은 이 바이크에 대한 컨디션을 제가 자주 체크하고 자주 볼 수 있어요. 네. 그냥 타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있지만 이 탈 때 내 바이크의 상태가 어떤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예로 어디 투어를 가는데 공기압이 빠져 있어. 근데 이게 공기압이 그냥 빠진 건지 아니면 펑크가 나서 빠진 건지, 실펑크가 나서 있다가 가다 보면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체인에 어떤 뭐 체인이 늘어나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를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정비의 그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 바이크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내 바이크에 대한 상태를 더 많이 컨디션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가 정비가 그냥 어느 정도 레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뭐 엔진 오일 교체, 두 번째는 뭐 브레이크 패드나 그런 소모품들 교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거의 좀 전문 공구도 필요하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금액이 좀 세이브가 됩니다. 예. 처음에는 세이브 절대 안 됩니다. 자가정비는. 예, 왜냐하면 공구도 준비해야 되고, 나중에 제가 공구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할 건데, 공구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가정비 하시면은 처음 이제 뭐 드레인 볼트도 처음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떨려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예, 그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 센터 가면 되게 쉽게 되는 건데. 근데 또 바이크가 또 여러 대, 요즘은 뭐 기변보다는 기추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바이크가 한 대 이상 있으시면은 또 세이브도 많이 됩니다. 만약에 뭐 같은 엔진 오일을 쓰는 제 GT랑 닌자는 엔진 오일 같거든요. 그러면 엔진 오일 한 박스 사가지고 그거 쓰던 거 뭐 GT에 만약에 3리터 하고 0.2리터가 더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 있는 거는 뒀다가 또 닌자에 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라면 어느 정도 나중에 되면 이게 세이브가 돼요, 금액이. 근데 세이브를 위해서 자가정비를 시작한다? 그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정비를 하면은 가장 좋은 게 즐거움이 있어요. 예. 왜냐면 바이크를 타는 것도 재밌지만 이걸 내가 만져보고 뭐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 되게 두렵거든요. 자가정비, 저도 처음에 항상 제가 자가정비 영상에 말하는 거 있죠. 두려움. 그걸 이기셔야 되는 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익스트림 스포츠잖아요. 바이크도 속도계를 막 달리다 보면은 내가 어떤 정해놓은 속도를 넘어가고 어떤 코너에 뱅킹각 이상을 했을 때 그 성취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솔직히 바이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이크에 처음에 엔진 오일을 내가 갈았을 때 그 기쁨, 그걸로 아무 이상 없었을 때, 타고 나갔을 때 굉장히 떨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게 자가정비는 제 생각에는 금액적인 세이브나 이런 것보다 가장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단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바이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자가 정비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지식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저도 스쿠터지만 제가 처음에 자가 정비 준비할 땐 여러 명 거, 막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대장간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뭐 저기 스쿠터 하셔가지고 사투리 쓰시면서 구수하게 잘, 그것도 몇 번을 돌려봤어요. 몇 번을 돌려보고 그 자가 정비 하실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열었다 그냥 잠궜다 큰일 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엔진 드레인 볼트 같은 것, 이 토크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볼트를 조일 때 값이죠. 뉴턴미터로 표시하는데, 그 처음에 모르고 그냥 우리는 볼트 세게 조이면 되겠지 하고 엔진 그거 뭐 드레인 볼트 막 세게 조이잖아요. 나중에 그 산이 나가요, 나사산. 그러면은 이게 고착이 돼서 안 열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터져서 그 게스킷이랑 다 터져가지고 교체 안 하고 그냥 막 했다가 산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볼트도 잘 체결했는지 엔진을 막 빠질 수도 있고요. 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자가 정비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카울 같은 거, 커버 같은 거 다 뺐어요. 그리고 다 조립했는데 나중에 볼트 하나씩 남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빠졌는지 몰라. 또 다시 뜨래. 볼트가 꼭 남습니다. 처음 자가 정비하실 때는 볼트가 무조건 남습니다. 이거는 국룰인 것 같아요. 저도 남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다 찾아보는데, 그래서 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손상된 거는 엔진을 볼트 하나 손상됐겠지,
아니요, 엔진 케이스를 갈아야 됩니다. 오일 그거 갈려다가. 그러니까 내가 몇만 원, 1, 2만 원 아끼려다가 뭐 초과상관 다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도 유익이기 때문에 요거는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금액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 하시면은. 아, 자가 정비하면은 내가 뭐 오일도 갈고 체인도 갈고 브레이크 패드도 갈고 싸겠지? 아니요, 처음에 절대 싸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맞는 공구들이 있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 내가 이거 라첸엣지 같은 것만 있으면 되겠지, 깔깔이 일명 그것만 있으면 되겠지, 드라이버만 있으면, 나중에 점점 공구 늘어납니다. 공구를 담을 함이 더 늘어나고 하다 보면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늘려나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깔깔이 렌치 같은 거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면은 그래도 그냥 적당한 거 삽니다. 그러다 보면 엔진을 하다 보면 내가 토크렌치라는 걸 또 사게 돼. 그게 또 한 6만 원 돈데. 그럼 벌써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엔진을도 이렇게 박스로 사잖아요. 그거 다 사요. 다 샀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싸면은 되는데 그걸 처리할 때 처리하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사실 뭐 그냥 왜냐면 수거해 가는 데도 있는데 그 돈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과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1, 2만 원 뭐 아끼자고 시작한다, 그거는 자가정비 시작하시면 안 돼요. 사실 솔직히.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시고 자가정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빠르잖아요. 시간도,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세팅 값이 자가정비는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문제예요. 잘못된 정비 지식.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저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어디 뭐 아카데미가 있는 어떤 그런 전문 교육 기관에 우리가 등록하고 배우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정비 지식으로 해서 바이크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손상시킨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트를 체결할 때도 특히 그런 토크가 볼트 엔진 쪽에 조그만 볼트 하나, 뭐 크런치 디스크 있는데 그런 볼트 하나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요소를 알고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이 바이크, 내가 하려는 자가정비 하려는 바이크에 대한 그 부품도 같은 게 있어요. 각 회사에. 그 다음에 뭐 온라인에서도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돈을 주고 사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내가 하려는 영역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한번 브리핑, 그러니까 내가 한번 봐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절대 그걸 봤다고 바이크에 손을 대시면 안 되고, 그 앞에 참고되어 있는 영상들, 사실 제가 자가정비 영상도 좀 움직임 없이 천천히 찍으려는 게, 제가 자가정비 영상을 찾았을 때 막 이렇게 막 카메라 앵글도 흔들고 볼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제가 약간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는 자가정비 영상 찍을 때는 오히려 제가 자가정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카메라 앵글도 해야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비 지식이 없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가정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제가,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녹음했습니다. 자, 자가정비 하는 법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전 지식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품도, 이런 바이크에 대한 그 부품도에 보시면은 오너스 매뉴얼 그러거든요. 보면은 볼트 체결 값, 그 다음에 위치, 그 볼트 이름, 번호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그거 찾으려는 노력도 없다면 자가정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인터넷 보고 아, 이거 풀면 되겠네, 이거 하겠네, 이러시면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지식을 쌓고 가야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꼭 찾아서 내 기종별로, 저는 폴더에 제 기종별로 좀 찾아놨거든요. 그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 내가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야 된다, 그러면 패드에 들어가는 어디에 왜 매뉴얼에 보면은, 그게 왜 오너스 매뉴얼이냐면, 소모품은 그 바이크의 주인이 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게 그게 다 안내돼 있어요. 그리스를 어디에 발라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뭐 스쿠터의 구동계를 열었다, 그럼 이미 손을 갖고 돌려서 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세요. 모든 스포츠는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전부도. 자, 그 다음에 바이크도, 오토바이를 우리가 탈 때 처음부터 막 리터급 타시는 분도 요즘 있지만, 사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차근차근 올라왔잖아요, 스쿠터부터. 자가정비도 똑같아요. 지금 저도 GT를 손대기 시작된 게 한 1년 전부터인데, 그 전에는 스쿠터만 했어요. 스쿠터 하고 그 위에 거 쿼터급 하고, 쿼터에서 미들급 하고, 이제 리터급도 만지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스쿠터를 한 10번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치가 일맥상통하구나, 이게 볼트를 조이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뭐를 세팅해서 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그리고 망가져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스쿠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거의 뭐 좀 싼 것들 뭐 한 50만 원 정도에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스쿠터도 있잖아요. 사서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미들급 이상 같은 거 엔진 케이스 날아가면 그 6, 70만 원 날아가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실패하느니 50만 원을 사서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도 50만 원 이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근차근 작은 차에서 단순한 거에서부터 높은 거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제가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입니다. 자가정비는 반드시 한계를 정해 두셔야 돼요.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요. 전문 메카닉이 만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물론 그거를 뛰어넘어서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뭐 거의 한 20년 된 바이크 막 자기가 다 뜯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사실 지금 단종도 됐고 부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습득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별걸 다 해요. 근데 이게 한계를 왜 정해 놓으셔야 되냐면은, 엔진 오일, 뭐 소모품, 아까도 말한 뭐 패드 이런 거는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스쿠터는 구동계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무브볼을 바꾼다든지. 근데 나중에 뭐 리터급, 이제 미들급 이상부터 가볼게요. 미들급 이상 같은 거, 뭐 2기통 이상, 4기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화 플러그만 교체하려고 해도 엔진통, 여기 엔진 이거 케이스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볼트 풀어서 드러낼 수는 있어요. 볼트 풀어서 드러낼 수는 있는데, 이 호수 있는데 또 잠궈야 되고, 엔진 그 연료 안 새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스쿠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그냥 그 플러그 교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필터 같은 것도. 근데 이런 큰 바이크로 갈수록 이 안에 막 그 들어있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실력 좋으신 분들은 간격까지도 조절하고 엔진도 막 오버를 하는데, 그 분야는 저희 분야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소모품. 저도 할 수 있는 건 항상 한계를 정해야 된다. 저는 스쿠터는 지금 현재는 핸들 쪽, 구동계 쪽까지는 다 만질 줄 알고, 그 다음에 쿼터급도 약간 제가 뭐 필터류, 그 다음에 에어필터 이런 것도 좀 교체할 줄 알고, 미들급 이상부터는 저는 사실 지금은 필터까지는 괜찮은데 점화 플러그, 왜냐면 점화 플러그 이 안쪽에 들어있거든요. 그거까지는 제가 도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괜히 뭘 잘못 만져가지고 잘못되는 것보다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나는 소모품을 교체하면 되지 뭘 고치고 이런 거는 사실 한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시작을 하시다 보면은 일이 점점 커집니다. 이거 했는데 뭐가 또 빠져 있고, 이거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할 거다, 어디까지만 할 거다. 그리고 좀 더 그 이상이 가는 부분은 전문 센터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가 정비를 하다 보면 바이크에 대한 지식이 좀 쌓이거든요. 막 찾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못된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냉각수가 샜어요. 냉각수가 샜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큰 건 줄 알고 엔진 쪽에 손을 대고 막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하려는 거를 반드시 정해놓고 그것만 하시는 게, 그리고 그게 내가 정말 숙달이 됐다, 조금 했다 그러면 또 자료를 찾아주시고 조금씩 하시고, 어려운 부분은 뭐 특히나 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문 메카닉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메카닉이 있고 서비스 센터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반드시 한계를 정해두셔야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가정비는 이게 처음에 돈을 아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내가 엔진오일 갈면은 그냥 우리 리터급 이거 가져가가지고 갈면은 12만 원인데 내가 갈면은 뭐 사가지고 한 2만 원 세이브. 그럼 그 엔진오일 남은 거 어떻게 버리실 거예요? 그 처리할 것도 다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가정비는. 그리고 공고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영상에 보면 나는 뭐 토크렌치 필요 없어요, 손토크로. 그거 많이 하신 분이죠. 예, 그리고 전문 메카닉들 제가 가는 샵에도 보면은 다 토크렌치 써서 정확하게 손으로 다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재밌는 거기 때문에, 이 처음에 내가 돈을 세이브하려고 자가정비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몇 개 그냥 뭐 공구 몇 개로 시작한다 이러면은 나중에 가시면 좀 후회하시는 부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정비할 때는 내가 사전 지식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즐거움으로 도전하는 스포츠, 내가 이 바이크도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시는 거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가정비를 하셔가지고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 교체해 보시는 것도 매우 재밌습니다. 저는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바이크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 바이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쾌감. 요즘은
여성 라이더분들도 자가정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도 한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경험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런 공구 세팅하는 법, 뭐 어떤 공구들이 처음에 필요한지, 뭐 스쿠터는 뭐가 어떤 걸 필요하고, 뭐 미들급, 쿼터급, 미터급에는 어떤 것들이 어디까지 한계를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옵니다. 비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자, 휴가철 이제 시작이죠. 저는 사실 휴가가 끝나서 이제 평타랑 멘붕이 오고 있지만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 장마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